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160년 만에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펜 전쟁이 1860년도에 끝났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59년 만에 오는 거죠. 저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동북아에 반드시 온다, 혹은 남중국해에 온다, 이 얘기를 거의 한 1년 전부터 했었어요. 제 페이스북 글이라든가 유튜브 믿음방패TV 요 방송을 혹시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거를. 왜 그러냐면은, 자, 미국이 북한의 군사 옵션을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전쟁이 커지죠. 잘못하다가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중국과 러시아를 개입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붙들어 둬야 돼요. 그 역할을 영국이 할 것이다.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가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저는 프랑스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프랑스가 온다는 얘기는 한 달 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가 중국의 동해 함대를 담당하고요. 여기에 일본까지 끼어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중국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까지 끼어들어서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몰아낸다거나 중국의 동해 함대를 상대하게 되면은 중국 국민들 안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죠. 그러면은 원래 트럼프의 소기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무엇이냐? 미국의 전략은 무엇이냐?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을 굴복시킴으로써 미국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공산 독재 체제를 와해시키는 거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중국 안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거나 혹은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반미 감정이 폭발하면은 잘못하다가는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결집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에 큰 차질이 발생하죠.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은 영국을 포함한 서방연합군을 대동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프랑스까지 이제 가세를 한 겁니다. 저는 원래 영국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이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F-35B 스텔스 전폭기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게 전력화된 게 몇 달 안 돼요. 몇 달이 뭐야. 그것도 몇 대 안 돼요. 작년 가을부터 12월 말까지 영국이 F-35B 스텔스 전폭기 2대를 인수를 해서 전력화 훈련을 했습니다. 2착함 훈련. 퀸 엘리자베스의 전력화 훈련을 불과 몇 달 전에 끝냈단 말입니다. 그것도 2대만. 미국의 대서양 연안에 인접한 노폴 항구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2대 인수 받아가지고. 그러니 한 10대 정도, F-35 10대 정도 인수해서 끌고 오려면은 아마도 올해 전반기 5월달이나 6월달쯤이 돼야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동북아 혹은 남중국해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지금 앞당겨진 겁니다. 다음 달에 온다고 하거든요. 프랑스 드골 항공모함도 3월 달에 온다고 합니다.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F-35B 전폭기를 몇 대 안 끌고 올 거예요. 아마 많아야 5대?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사용했던 해리어 그 수직 이착륙기 유명하죠. 영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잖아요. 그거 하고 그리고 그 대잠 헬기 요런 거를 싣고 올 겁니다. 약간 빈약하죠. 그 공중 전력이 그거를 아마 프랑스의 드골 항공모함이 끌고 오는 전투기들이 그 전력을 상쇄해 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그 이제 일본은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 안에 반일 감정이 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은 러시아의 북해함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서 손 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손 떼기로 했어요. 그거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뭐 그런 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합니까? 근데 사실상 북한 문제에서 거의 손 뗐다 러시아는. 제가 그 어제 방송했던 걸 다시 다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길어지니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1월 달에 푸틴이 김정은이 보고 야 너 러시아 오지마 우리나라 오지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하여튼 그거 외에도 얘기할 게 많은데 어제 방송 한번 봐보세요. 러시아는 거의 북한 문제에서 사실 손 뗐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개입 안 할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군사 옵션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일본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죠. 러시아의 북해함대가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기하고 있어야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항모 전단들이 남중국해로 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몰아내는 데에 집중한다. 이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것보다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에 중점을 둔다. 이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몰아내는 데 중점을 두는 시나리오라면은 대북 군사 옵션이 약간 더 미뤄지는 겁니다. 먼저 중국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과 북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시나리오죠. 중국에 군사 옵션을 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안 되니까 중국의 동해함대를 영국과 프랑스와 호주와 캐나다가 담당하고 러시아의 북해함대는 일본이 담당하고 그 사이에 미국의 전력들은 동해와 서해로 진입하고 자, 이 두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첫 번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중국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네, 이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워낙에 자신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전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중국의 동해 함대를 상대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 함대만 오더라도 중국의 동해 함대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하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만 오는 게 아니라 전단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축함하고 프리기함하고 잠수함, 이 전력을 영국이 같이 끌고 오는 겁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중국 동해 함대에 거의 필적하거나 좀 더 강한 수준인데, 여기에 프랑스 항모 전단까지 같이 투입이 되면은 중국은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호주와 캐나다 전력도 투입이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아주 이 그림이 커지고 있다. 그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인물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에요, 트럼프. 우리가 트럼프를 볼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트럼프를 보냐면은, 야, 저 돈만 밝히는 장사꾼. 이런 이미지로 트럼프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우리 대중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각인시켰고, 이런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에게만 그런 이미지가 각인된 게 아니라 언론들이 워낙에 그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시진핑이라든가 북한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이미지가 알게 모르게 각인이 되죠. 트럼프는 자신의 본심, 자신의 마음속 중심에 갖고 있는 진짜 전략, 이거를 정말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게 꾹꾹 숨겨놓고 그거를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히든카드,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진짜 전략, 그거를 보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포커페이스의 달인이란 말입니다. 트럼프가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대중들, 전 세계에 각인되는 거를 그냥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은 자신이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거를 안 좋아하잖아요. 트럼프는 그거를 그냥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네 그렇게 생각해라. 근데 나의 진짜 전략은 이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이게 트럼프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전략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트럼프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거를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트럼프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그림이 나왔어요. 뭐냐? 2020년 대선 안에 중국 문제 해결하고 중국 굴복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한다. 트럼프의 전략이 나왔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거의 나왔어요. 160년 만에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 전력들이 남중국해에 들어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말은 안 하고 있는데 2020년 대선 전까지 중국을 굴복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한다. 지금 트럼프가 이 동북아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물속에 있다가, 깊은 물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에 가서는 이제 세상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나리오 1로 가던 2로 가던 김정은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 백성들이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4일 남았거든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이 3월 달에 온다는 뉴스가 지금 터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뭐냐? 김정은 보고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야 정은아, 너 베트남 하노이로 오는데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고 와라.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너 비핵화를 정말 너 진심으로 할 마음이 있니? 너 비핵화를 진짜 할 계획을 들고 오든가, 아니면은 너의 운명의 시간은 이제 1년 안팎으로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그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직접 얼굴 보고 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직접 얼굴 보고 그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뉴스를 지금 터트림으로써 김정은 보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반도의 운명의 시간이 올해 그리고 내년 거의 1년 안팎으로 좁혀져 오고 있다. 운명의 시간이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백성들이 해방될 그 시기가 임박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제 S-400 요격 미사일이 중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박살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개입 같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개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거 또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S-400이 원래는 올해 안에 배치되기로 했는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S-400이 있으면은 미국의 군사 옵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까다로워져요. 근데 그게 박살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개입한 것 같다. 2020년 안에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나라에 죄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미국이라는 우방을 붙여두셨어요. 이 나라 한국에. 이 문재인 정부 저 나쁜 놈들이, 이 새끼라는 욕이 나오려다가 저 나쁜 놈들이 이 한미 동맹을 깨려고 막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도 미국이 그냥 한국을 여전히 지켜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S-400 요격 미사일이 중국으로 가다가 박살이 났고요. 한반도의 운명의 시간이 임박했다.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피해를 안 보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고 피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과 통일이 되고 북한 백성들이 해방될 거고요. 잠깐 환란이 있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은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앞날을 기다리면 되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혹시 이제 멀어진 가족들이 있으면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렇게 가족들 그리고 집안들이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반도의 운명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의 이 전략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아시아 전략, 이거를 저는 트럼프의 뉴 아시아 세력 재편 독트린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